어느 날 나는 갑작스레 목숨을 노려진 적이 있어. 나는 그냥 흔한 대학생이었는데 부모님 곁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2년. 위험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표적이 돼. 시작은 내가 친구와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어. 그냥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중년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 야, 너!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든지 서로 노려봤다든가 내가 그런 짓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하고 떠들면서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고함을 치듯 하면서 내 어깨를 붙잡힌 거야. 손가락 끝이 힘이 들어가 있어서 내 쇄골을 쑤시듯 박아 넣어서 많이 아팠어. 그래서 나는 아파요, 아파! 하고 몸을 비틀면서 남자의 팔을 걷어냈고 그 모르는 남자와 대치 상태가 됐어.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남자는 본 기억도 없었고 누구야 이거? 하는 상태였어. 그 옆에서 친구가 뭐야? 아는 사람이야? 하며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나와 남자를 번갈아 봤는데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어깨에 걸치는 백을 손에 들고 나한테 다가왔어. 너 이 자식 죽여버린다! 솔직히 나는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 다행히도 남자의 무기라는 게 그 가방이어서 그저 물리적으로 아플 뿐이란 건 다행이었지. 나는 의미도 모른 채 얻어맞게 돼서 잠깐 뭐해요? 그만둬요! 하고 웅크리면서 팔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보다 못한 친구가 남자의 팔을 잡고 하지 말라고요! 하면서 막아주었어.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때 남자가 흉기를 지니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친구가 얘기했어. 최악의 경우 혹시나 친구가 나를 감싸려다가 뭐에 찔린다면 그 죄책감은 어쩔 거냐고. 다행이었던 건 근처에 있던 덩치 좋은 형님이 가운데에 끼어들어줘서 남자를 제압할 수 있었지. 그리고 내가 그 형님하고 친구에게 난 이 사람 알지도 못해요 라고 정신없이 말하는 도중에 누가 불러줬는지 2인조의 순경이 와서 사정을 설명했어. 순경에게도 내가 그 남자와 전혀 면식도 없는 것하고 갑자기 불러세워져 폭행을 당했던 일, 친구도 똑같은 설명을 했지. 그 중에서도 그 형님이 멀리서 내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을 증언해줘서 정말 다행이었어. 문제는 그 중년 남자 쪽이었어. 남자는 형님에게서 놓인 뒤로는 다른 한 명의 순경에게 제지당했지만 자꾸만 저놈이 내 딸을 죽였어! 원수를 갚게 해줘! 라고 호소하고 있어서 왠지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너무 불편했어. 친구도 너 저 사람 내 딸 죽였어? 라고 농담처럼 물어봤지만 나는 오버스럽게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부정했지. 그런 이상한 남자와 곤혹스러워하는 우리를 비교해본 순경은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괜찮겠냐? 라며 은근히 따라오라고 나한테 말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순경하고 동행하게 돼. 게다가 친구도 따라와줘서 고마웠고 형님과는 헤어지기 전에 성심껏 감사를 전했어. 신경 안 써도 돼 라며 형님은 총총 사라졌는데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도 그 형님의 근육질 투성이의 육체미가 인상에 남네. 그리고 사람의 왕래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조사를 받듯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내 주장은 일관된 데다 남자와의 접점이 없다는 것뿐이었지. 오늘은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그 주변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이었지만 이렇게 사건에 휘말리게 된 보잘것없는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니 순경은 안 됐네 하면서 쓴웃음을 지었어. 그래도 순경도 일을 해야 하니 열심히 조사를 하는 거겠지만 누가 봐도 남자 쪽이 이상한 건 명백하잖아. 그래서 몇십 분 만에 나는 풀려나게 돼.
일단 연락처와 우리 학교 이름은 알려줬는데 남자의 처리에 대한 연락과 어쩌면 나중에 다시 부를지도 모른다는 이유도 포함된 것 같았어. 그런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아니나 다를까 순경에게서 호출이 와서 가보니까 이번에는 피해 신고를 취소해줬으면 한다는 남자 쪽 가족의 부탁이 있었다며 미안해하는 거야. 피해 신고를 내든 안 내든 내 맘이라고는 했는데 내가 왜 취해야 하는지 묻자 순경은 그 남자의 상황에 대해 살짝 귀띔을 해줬어. 아무래도 그 중년 남자는 원래 아직 40대라는 것, 그리고 몇 년 전에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는 것 같은데 그 뒤로 머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 같아. 재판정에서도 난리를 치면서 가해자를 해하려고 했다고 해. 딸을 죽인 범인은 현재도 복역 중이라네. 근데 아무래도 범인과 닮은 키가 큰 젊은 남자에게 그렇게 적개심을 내보인다고 하는 거야. 아니, 어쩌면 정말로 나를 자기 딸을 죽인 범인으로 오인하고 결심하고 나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조금 무서워졌어. 그만큼 그 남자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상태라는 거지. 사정은 딱하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찰과상 같은 건 생겼어도 돌이킬 수 없는 외상은 없어 나는 순경에게 피해 신고를 취하는 대신 그 남자를 확실히 감시해달라는 약속을 받았어. 그렇게 된 거야. 그 아저씨가 역시나 사람을 잘못 본 거지. 나는 순경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줬어. 친구는 엄청난 일을 당했네. 여하간 살아있어 다행이다. 라며 내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는 아니지만 나의 무사함을 핑계로 요시노야에서 밥을 샀지. 그런 별난 체험을 한 지 불과 며칠 후 나는 기묘한 시선을 느끼게 돼. 학교까지 통학하는 중에 자주 그 시선을 등줄기로 느끼게 된 게 바로 최근으로 전철 안이나 홀로 걷고 있을 때 같은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는 못 참을 정도로 민감해졌어. 육감이라는 건가? 뭔가 위험이 나에게 닥치고 있는 느낌이었어. 내 예감은 적중하고 말아. 어느 날 친구와 헤어진 후 혼잡한 전철에 흔들리며 가던 중에 문득 그 시선의 원흉을 발견하고 만 거야. 그 남자였어. 남자는 가면을 쓴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 왜? 어째서 저 아저씨가 있는 거지? 남자가 같은 전철에 있을 이유를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용모가 있는 것 말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 아니, 지척에서 그 남자와 만났으니 같은 생활권 안에 있을 가능성은 없지도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겠지? 나는 서둘러 시선을 피하고 내리는 역이 되자마자 쏜살같이 전철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개찰구를 빠져나왔어. 그리고 역을 나오자마자 바로 골목길로 뛰어들어가 숨어서 역 출입구를 먼 곳에서 관찰했어. 그러자 조금 늦게 그 남자가 역시 뛰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모습을 보이더니 포기한 듯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건 아무리 봐도 나를 미행하는 거잖아. 나는 집으로 돌아온 후 바로 내가 신세를 졌던 순경에게 연락했어. 저기 그 아저씨, 아니 그 남자한테 방금 미행당했는데요. 의식하진 않았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자 굉장히 떨면서 나는 횡설수설하고 있었어. 순경도 잠깐 숨 좀 고르고 얘기해봐요 라고 친절하게 달래줘서 나는 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어. 그러자 하고 잠시 멈추더니 이쪽에서 확인할 테니 땡땡씨는 혹시 지금 집인가요? 금방 다시 연락할 테니 그대로 안전한 곳에 있어요 라고 해서 대답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땡땡씨가 말한 대로 그 남자는 외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갈 예정이 없다면
오늘은 되도록 밖에 나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어. 계속해서 남자를 발견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나는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휴대폰에다 머리를 숙였어.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남자의 신병이 확보되었다고 순경에게서 연락이 왔지. 남자는 어디까지나 쇼핑을 나온 거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내 증언도 있어서 엄중 주의를 받았다고 해.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경고와 금지 명령의 조치 안에서 만약 남자가 다시 무슨 짓을 하러 나온데도 우선 행동에 옮긴 뒤에 출동할 수밖에는 없대. 즉,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순경은 미안한 듯이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 것도 같은 조언을 해줬어. 결국 남자의 가족은 비교적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서 이 사실을 듣고 이사 비용은 대주겠다고 했대. 그렇다면 나도 이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새 집을 찾을 시간이 필요해서 만약 집을 찾게 되면 청구도 겸해서 남자 가족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순경에게 말했지. 그렇게 된 거야. 정해진 것처럼 친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하자 친구는 쓴웃음을 지었어. 재앙이네. 그러면서 친구는 돈도 없는데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으로 회전 초밥을 사줬어. 역시 친구밖에 없지. 그리고 이사에 대한 일을 얘기하니 같이 인터넷에서 괜찮을 만한 물건을 찾아주었어. 실제로 방문해서 이윽고 이사할 곳을 찾은 나는 다시 집에 돌아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일단 순경에게 전화해서 남자 가족에게 연락해달라고 할 작정이었는데 그 돌아오던 길에 결국 사건은 일어나고 말았지. 찾았다! 이 자식! 이 개자식! 마치 야쿠자 같은 분노에 찬 목소리가 공기를 흔들었어. 놀란 나는 쭈뼛대며 돌아봤지. 내가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는 조금 한산한 골목 안쪽에 있었는데 하늘이 어두워진 길 한가운데 그 남자가 서 있었어. 어둑어둑하긴 했어도 옷 색깔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직 햇빛은 남아있었어. 그리고 남자가 칼을 겨누고 있는 게 보인 거야. 아, 이제 진짜 죽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나는 달아나기 시작해. 사람이 공포에 빠지면 몸이 경직된다고는 하지만 나는 다리가 잘도 움직였어. 기다려, 이 자식아! 남자는 소리치고 있었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길거리까지 빠져나와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지. 그리고 달리면서 휴대폰을 꺼내 바로 순경에게 전화를 걸었어.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번호를 잘못 눌러서 대여섯 번 걸어서 겨우 연결이 됐어. 순경이 전화를 받자 도와주세요 라고 온 힘을 다해 말했어. 왠지는 모르겠는데 땡땡씨, 무슨 일이에요? 라면서 몇 번을 되물었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살려줘요, 남자에게 쫓기고 있어요 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어. 나중에 순경에게 들은 바로는 내 목소리는 거의 콧김이나 거친 숨소리로 인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꽤나 고생했다고 하더라. 거기서 내가 있는 곳을 물어보길래 집 근처요 라고 대답했지만 순경은 가까운 역을 물어왔어. 그리고 거기에 파출소가 있다고 들어서 기억이 나길래 그곳으로 피할 수 있다면 피하라는 말을 듣고 전력으로 질주했어. 파출소가 보이자 벌써 이야기가 전달됐는지 파출소 앞에 서 있던 좀 무섭게 생긴 순경이 나를 맞아서 들어오라고 해 보호를 받았고 그 순경은 무전기로 뭔가를 보고했어. 그러더니 좀 있다가 순경이 이젠 괜찮아요. 라고 말해서 네? 하는 한심한 목소리를 돌려줬어. 아무래도 남자는 확보된 것 같아. 아니, 평범하게 칼을 손에 쥐고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행인들이 신고해서 다른 순경에게 체포됐다고 해. 그 남자는 나를 찾기 훨씬 전부터
칼을 몸에 지니고 걷고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무기 단속법에 의해 이번에는 체포됐어. 뭐 당분간은 그쪽 병원으로 보내지겠지만 나는 다시 남자 가족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게 되었고, 그때 이사 비용이나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게 되었지. 아무리 그래도 남자의 처지가 처지인 만큼 돈을 받기가 굉장히 꺼려졌지만, 그건 내가 살해당할 뻔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받는 것이 좋겠다고 순경이 말해서 그냥 받기로 했어. 그렇게 된 거야. 나는 이번에야말로 끝났다고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했어. 뭔가 대박이네.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대박. 친구는 말을 잃은 대신 대박이라고 내가 당한 일을 위로해줬어. 이번에는 목숨을 대가로 임시 수입을 얻었으니 내가 친구에게 한 통 내기로 했어. 뭐 이런 경험은 이제 2번 다시는 없겠지만, 가족의 죽음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어.